아이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그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상차리신 거예요? 아 밥맛 떨어져 라고 말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버릇없는 아이의 행동에 야 너 사춘기라고 유세 떠냐? 너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겠다 야 엄마는 뭐 편한지 알아? 라고 고래고래 소리. 안녕하세요. 9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박엄마 박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지랄발광사춘기 흔들리는 사집춘기는요, 이 책은 공동 저서예요. 두 분 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는 상담 심리를 공부하셨어요. 10여 년간 학교 전문 상담 교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을 만나고 계시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랄발광사춘기 흔들리는 사집춘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2부예요. 예고해드린 대로 아이의 반항을 거쳐라 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이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견뎌주는 것, 아이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버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려나는 듯이 관계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기대어 울 수 있는 엄마의 품으로 찾아들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를 수용해주고 견딜 수 있는 화로 돌려주는 엄마의 품에서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라는 감정 자체를 수용해주고 견딜 수 있는 화로 돌려주는 엄마의 품에서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감정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모 아래서 아이도 정서가 안정적인 아이로 커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 볼게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화를 스스로 지혜롭게 조절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잘한다고 쳐요. 이건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스며들게 돼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모습을 쏙쏙 흡수하는 아이의 모습을요, 부모의 말투를 따라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고 부모가 화내는 모습을 따라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흡수하며 큽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감정을 지혜롭게 케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도 어느새 따라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스스로의 감정을 지혜롭게 케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래요. 인생을 살면서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토닥이면서 내면이 건강하고 강한 아이로 자라야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엄마가 보여줘야 합니다. 화를 견디는 모습을요, 감정을 케어하는 모습을요. 이건 아이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사춘기 아이의 반항을 버티기 위해서 엄마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 중요한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춘기 자녀의 문제로 상담실에 찾아온 많은 엄마는 당장 내 아이를 변화시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상담에서 엄마의 마음을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힘든 나 자신을 위로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사춘기 자녀를 버텨낼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 책 지랄발광 사춘기 흔들리는 사집춘기에서는 엄마의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책에서는 자기 위로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저는 자기 타당화에 대한 내용이 더 와닿기 때문에 먼저 언급할게요. 저는 엄마에게 타당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합리화?
라고 봤기 때문에 변명에 불과하다 싶었고, 변명이 많아질수록 엄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에요. 근데 책에서는 엄마에게 자기 타당화도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 걸 본 순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에서는 갱년기에 접어든 사춘기 자녀의 엄마를 두고 언급을 하지만 이건 엄마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는 인간의 발달 과정 중 중년기를 맞이합니다. 중년기가 되면 한 가닥, 두 가닥 얼핏 보이던 흰 머리카락이 어느새 수두룩해지고 얼굴에 한 줄, 두 줄 주름이 생겨나며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고 완경이 찾아옵니다. 신체적 증상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무엇보다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것 같아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조절되지 않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니 내가 왜 이러나 싶기만 합니다. 여름날 햇살처럼 강력했던 젊음이 계절을 다해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 차츰차츰 늙어간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도 여간해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40중기에 접어든 엄마도 사춘기 자녀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성장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요. 그런 상황에서 극성스러운 사춘기 자녀의 모습을 인내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마음에 여유 따윈 하나도 없고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요. 감정은 요동치고 그럴수록 자녀에게 화내다 못해 밑바닥까지 보이고 그런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게 됩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사춘기는 아이가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갱년기는 지혜롭고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이 시기는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어렵고 아플 수밖에 없겠죠. 책에서는 아이만큼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타당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타당화는 엄마인 나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자신의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돕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태도 말이에요. 자신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 비난, 자기 비하를 이미 할 텐데요.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비난받은 마음은 힘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극성맞은 사춘기 자녀를 견뎌낼 힘이 나지 않는 거죠. 마음은 더욱 지친 상태가 될 거고요. 엄마에겐 무엇보다 평안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머릿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이 판단하는 행위를 끊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비난하느라 소진되는 에너지를 기왕이면 위로하고 돌보는 데 쓸 수 있다면 마음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다면 내 앞에 닥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차분함이 생기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이는 나아가 이 극성맞은 사춘기 자녀를 견뎌낼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이 제시돼요. 아이가 시험이 끝난 날 고생한 아이를 생각해서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차렸어요. 엄마는 단지 궁금해서 시험은 어땠니? 라고 물었어요. 아이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그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상 차리신 거예요? 아, 밥맛 떨어져. 라고 말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버릇없는 아이의 행동에 야, 너 사춘기라고 유세 떠냐? 너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겠다, 야! 엄마는 뭐 편한지 알아?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결국 싸우게 된다고 쳐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타당화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버렸어. 아니 뭐 소리를 지르게 된 건 그냥 엄마로서 존중받고 싶고 아이랑 좀 대화하고 싶고 그랬던 건데, 즉 시험으로 고생한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그런 내 맘을 알아주지 못해 서운했나 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네.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 아이를 위해 노력해서 저녁을 차렸어. 그렇게 아이에게 다가갔는데 짜증내는 아이를 보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지. 폐경이 되면서 자꾸 살도 찌고 우울해져서 감정 조절이 안 된 것 같아. 뭔가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나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고민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네. 라고 인정해주는 거래요.
이것을 통해 내 앞에 닥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차분함이 생기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게 극성맞은 사춘기 자녀를 견뎌낼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사집충기인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듯이 사춘기 아이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비난받은 마음은 힘을 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건 마음을 더욱 지친 상태로 만든다는 거. 결국 이러면 극성맞은 사춘기 자녀를 견뎌낼 힘을 낼 수 없다는 거. 자신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사춘기 자녀를 견디기 위해서도 그렇고 험난한 육아 전선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을 비난하느라 소진되는 에너지를 기왕이면 나를 위로하고 돌보는 데 써보자고요. 저 박엄마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밤늦게 아이가 내게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가시돋친 말을 했다고 쳐요. 그 늦은 밤, 속상한 마음, 이 서운한 마음을 당장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들 살기 바쁘고 다들 힘든데 내 힘듦을 호소하려니까 입이 잘 떼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많은 연구에 의하면 자기 위로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덜 경험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간다고 해요. 사춘기 자녀와 시시때때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많은 엄마에겐 꼭 필요한 능력이죠. 그렇다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책에서는 신체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신체적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나비포옹법은 마음 안정화 기법 중 하나예요. 나비포옹법은 정신의학과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국민 육아 멘토이신 오은영 박사님도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언급하셨고요. 심리적 안정을 주는 나비포옹법은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질 때,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일 때 스스로를 토닥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양손을 나비 모양으로 교차해서 자기 자신을 안아주며 토닥여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었던 것처럼 내가 우리 아이를 토닥여 줬던 것처럼 나 자신을 안아주며 토닥여 줍니다. 이렇게 10회 정도 하는 거죠.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토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동시에 토닥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토닥이는 게 더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한 가지를 추가하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괜찮아. 당신은 자신을 잘 위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이들과 남편이 힘들어할 때는 따스한 말을 건네므로 위로를 전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냉담한 시선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요? 어른이 된 지금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일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심리적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씩 선언하듯 나에게 위로의 말을 들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에게 했던 위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을 제게 똑같이 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위로가 되나요?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과 남편이 힘들어할 때는 따스한 말을 건네고 위로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해보자고요.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그 이상 스스로를 위로할수록 이 요동치던 이 감정이 희미해진다고 하니까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지랄발광 사춘기 흔들리는 사집춘기는 매 이야기마다 그림책과 연결해서 심리 이론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매 상황들을 그림책의 내용에 덧대고 해석하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요. 이 책에는 좋은 그림책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 다 빌려서 읽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봄날의 개와 더불어서 마음 수령 이렇게 빌려왔어요. 여러분도 엄마를 위한 그림책을 읽으시면서 위로받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사춘기 자녀를 두고 노심초사하는 엄마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처럼 초등 저학년인데 툴툴거리면서 반항하기 시작한 자녀를 둔 엄마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툴툴거리는 아이, 뭐든 반대로 하려는 아이, 반항하려는 아이, 급기야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아이.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당황스럽고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한마디로 견디고 버텨라. 그러기 위한 방법을 오늘 이야기했는데요. 그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틀릴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들도 환경도 각 가정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제각각이니까요.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각자에게 처한 상황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크다고 봐요. 그리고 책에서 알려주는 이론과 솔루션들을 통해 실마리를 얻어 가질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육아든 자녀 교육이든 부모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면서 내 아이를 더 이해하고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깨달을 건 깨닫고 반성할 건 또 반성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부모와 아이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럼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글귀를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육아도 힘내보고요.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내가 키웠다는 이유로, 내가 널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아이를 휘둘렀던 건 아닐까요? 아이가 말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미리 아는 체 하며 듣지 않았던 일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실망하며 돌아서던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기준으로만 아이를 함부로 재단하진 않았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갈 때 성취하고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격려하고 더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도 해보고 그 도전 속에 실패하고 실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로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렵지만 오늘도 아이의 노력을 알아주고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